대만 공군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중꺼스바오와 쯔유스바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공군이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미라주 2000 한 대가 9월 10일 오후 8시 35분 야간 훈련 도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최근 군사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한 전투기 추락 사고는 단순히 노후화된 기체 때문만이 아니라 항공기 관리 부실과 조종사 훈련의 한계 등 대만군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전쟁을 코앞에 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대만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 전문가와 외신은 나태한 대만군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만이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대만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배워가야 할 한국의 전투기 훈련 시스템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단순한 사고였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그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대만은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한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프랑스산 미라주 2000 편대 전체를 운항 중단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추락 사고는 대만 공군이 1997년에 미라주 전투기 60대를 인수한 이래 미라주 2000과 관련된 9번째 피해 사고로 대만이 미라주 2000을 도입한 30년 역사 동안 전투기 7대가 추락했고 조종사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초 정권을 잡은 라이 총통과 대만 정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사고 역시 정기적 군사훈련 중에 발생했는데요. 당국은 추락 사고가 신주현 북서쪽의 타이완 해협 해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구조된 조종사는 현재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대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타이중의 한 병원에서 조종사 셰페이 신데이를 방문한 대만 총통은 국방부가 추락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원인이 확인되면 대중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전투기 사고로 대만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력 유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전투기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노후화된 기체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번 사고의 주인공 4세대 다목적 초음속 제트기인 미라주 2000은 프랑스 다소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1978년 첫 비행을 했고 1984년부터 프랑스 공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기동성과 현대적인 전자장비를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설계에서부터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델타형 날개를 통한 구조적 단순함으로 유지보수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구나 미라주는 다수의 현대화 개량 프로그램을 통해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주 2000은 1980년대에 개발된 기체로 설계 수명이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전술한 대로 현대화 개량을 통해 성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최신 기술을 완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보수와 성능 유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라주 2000을 F-16 계열과 자주 비교하곤 하는데요. 두 전투기 모두 4세대 전투기란 점 외에 각국에서 주력기로 오랜 기간 운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무장적 재량, 스텔스 성능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력기로 사용되는 만큼 신뢰성과 운용 효율성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왔는데요. 이 말은 즉, 왜 유독 대만에서만 미라주의 추락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단순한 기체의 노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훨씬 더 폭넓고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항공기 관리의 허점, 조종사 능력 부족, 그리고 훈련의 미흡함이 더욱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전투기라는 최첨단 장비는 철저한 관리와 정밀한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기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된 기체가 전투력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반복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의 실력 또한 문제입니다. 군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종사의 숙련도는 전투기 성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만 공군 조종사들은 충분한 비행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고급 훈련을 받을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방어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군사력의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만 언론과 외신들은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의 전투기 관리 플랫폼과 조종사 양성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급 훈련기를 보유하며 항공기 유지 관리와 조종사 훈련에서 확실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명품 고등 훈련기인 T-50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전쟁에 대비해온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여기엔 단순히 항공전력의 업그레이드와 전투기 개발 기술의 발전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고등훈련기 T-50의 존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용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갖춘 고급 훈련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뛰어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항공력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T-50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T-50은 속도, 기동성, 조작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실전용 전투기와 유사하여 조종사들이 훈련 과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직면한 훈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게다가 T-50은 디지털 항공기 조종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최신 전투기 조종 훈련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T-50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항공기 개발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훈련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그 성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T-50을 도입하면서 그 성능을 높이 평가했고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기 유지 관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밀한 정비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항공기 사고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또는 최소한 벤치마킹이라도 했었다면 이런 식의 사고는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공기 수명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비 시기와 필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뿐만 아니라 훈련기까지도 오랜 기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관리 부실은 추락 사고로 직결되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전력 유지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이런 과제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인데요. 사실 전투기 도입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지만 조종사의 양성이나 유지 관리 시스템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없는 문제이고 이는 결국 전투기와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진 대만이라 해도 돈만 내면 언제나 손쉽게 최신 전투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 이외에도 미국과 서방 강국은 산업 스파이가 득실한 대만이 최신 전투기를 획득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 내부의 친중 인사나 중국 스파이가 너무 많아 중국 쪽으로 유출된 기술의 피해 규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 간첩 혐의를 받던 대만군 장교 8명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대만은 자국의 경제 규모와 자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을 국방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의 벌크업을 끝낸 중국에게 남은 것은 개전 시점뿐인데 대만의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8월 23일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은 자국의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의 2025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은 작년에 비해 무려 8% 증가한 수치라며 새로운 무기 도입과 미국과의 협력 안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투자와 예산으로 실제 성과를 얻기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비교해서 객관적인 전력 열세의 대만에서 벌어지는 잦은 전투기 추락 사고는 공군력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이 실질적으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한민국 T-50과 같은 자국산 고등훈련기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종사들의 역량을 꾸준히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국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군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대만은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그저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심화할 것이며 대만은 공군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적 역할을 강화하길 원한다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국형 모델을 참고하길 원한다면 그 첫 단추는 고등훈련기의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